자,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펙트를 손 보았거나 마무리 줬다고 했다면, 마무리까지 했다면, 이제, 이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메라 컷으로 보고, 자, 카메라를 틀어서, 카메라 형태대로 나오게 촬영을 해보려면, 이 마티니의 여기 아이콘 카메라 옆에, 예, 컷 아이콘 있죠? 이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 무비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캡처 세팅에 내가 어떤 걸로 아웃풋을, 이미지를 뽑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어, BMP, 비트맵 파일, 그쵸? 뭐, EXR, JPG, PNG, AVI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은 AVI.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운드도 설정할 수 있겠죠. 사운드가 있다면, 해주면 되지만, 없으니까 노 사운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의 FPX, 그러니까 FPS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그쵸? 자, 그리고 커스텀 프레임 속도는 내가 이거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그쵸? 지금 24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닫고 얘를 60 프레임으로 하고 하면 이제 트랙이 늘어나죠. 트랙이 달라져요. 자, 계산이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다시 눌러보면 프레임 속도가 60 프레임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 밑에 해상도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커스텀으로 내가 직접 작성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뭐 1280720 아니면 1920, 1080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는 번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상에다가 정보들을 넣는 거예요. 뭐 날짜라든지 어, 년, 월, 일, 뭐 이런 것들, 시간 같은 걸 표시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쓸 일이 없죠. 텍스처 스트리밍 활성화는 꺼져 있는 게 좋아요. 이걸 키면 이걸 불러올 때, 실제로 그 타이밍에서 어떤 컨텐츠를 불러올 때 텍스처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낮은 스트리밍 퀄리티부터 읽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려지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자, 이 비디오 세팅에서는 우리가 영상 같은 거 아니면 이미지를 뽑을 때의 압축 설정 있잖아요. 각각의 압축 설정. 이걸 압축을 할 건지 무압축으로 할 건지 이걸 체크를 하자면 무압축이 돼요. 압축 설정을 하면 퀄리티가 1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100은 그냥 무압축이겠죠. 최고 퀄리티 최저 압축률 1이면 최저 퀄리티로 압축률 최고겠죠. 이게 기본으로 75로 되어 있는데 75 정도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으면 무압축으로 하거나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일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작성 파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반 이 출력 디렉터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의 영상을 받아볼 디렉터리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파일명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 월드의 이름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죠. 뭐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UI나 스킬 아이콘 같이 로딩 화면 이런 거 표시되거나 표시 안 될 때 이 오버라이드로 해볼 수가 있죠. 자, 기존 덮어쓰기는 기존 영상 파일을 덮어쓸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출력 파일의 원래 애니메이션 프레임 수가 실제 프레임인지 아니면 상대적인지 이건 뭘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프레임 번호에 0을 채우는 거예요. 프레임 번호. 예를 들어서 4는 파일명에 000 4개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 프로세서 사용은 여기 이제 우리가 에디터에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캡처를 처리하는 별도 프로세스 무비 캡처가 따로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 에디터 말고요. 그 체크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출력 디렉터리와 파일명 포맷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덮어쓰기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지금 내가 시작하는 프레임, 끝나는 프레임, 여기 보면 0에서 시작해서 300 이제, 프레임에서 끝났죠. 이거를 이 녹색과 이 빨간색으로 지금 정의가 되는데, 그쵸? 이 범위를 여기서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체크를 해서. 밑에는 워밍업, 그러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캡처할 프레임 워밍업을 몇 개 더 넣을 수 있고, 딜레이도 넣을 수 있고요. 딜레이 프레임.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프 포맷, 그리고 프레임 속도,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퀄리티 세팅, 위치겠죠. 이것만 이제 한번 맞춰놓으면 이것만 계속 신경 쓰면 되겠죠. 그리고 무비 캡처를 눌러보면 이 위치에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일단 저장을 하고요. 별도의 이 무비 렌더 프리뷰가 뜨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디오 캡처 중이라고 뜨고 있고, 렌더가 끝나고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카메라 위치가 전혀 맞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요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시네 카메라 액터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카메라 컷, 이 필름에 담기는 형태는 이 카메라를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담을 거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카메라 컷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으면 방금처럼 내가 설치한 시네 카메라 구도대로 나오지 않죠. 여기서 카메라를 플러스 줍니다. 카메라 컷에서 카메라, 자, 바인딩을 엮는 거예요. 어떤 걸 넣을 건지. 여기 시네 카메라 액터죠. 그러면 여기 시작, 내가 지금 놨던 트랙바에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트랙바에서 카메라 컷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돼요. 네, 이렇게 짧게 해줬다고 상관없고요. 이렇게 늘리면 돼요. 늘리면 되고요. 그럼 여기 지금 트랙에 내가 구성했던 화면이 이렇게 트랙으로 보이게 돼요. 이미지로. 카메라 컷에 카메라 액터를 바인딩을 한 후에 하셔야 요 내용이 이제 담기겠죠. 자, 추출할 때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 파일에 덮어 쓸 건지 계속 뭐 생성할 건지 그 부분하고 이거는 절대로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를 하면 콘솔 창에 또 다른 게 떠요. 이 엔진 말고도 다른 걸 띄워서 캡처를 시작하니까 그냥 요 상태로 캡처를 하면 되겠죠. 저장. 자, 여기 무비랜드 프리뷰가 따로 뜨고 비디오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캡처 완료가 뜨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것도 사실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퀄리티가 60프레임의 내용도 나오지만 확대하면 이렇게 깨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100으로도 한번 해보고 무압축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생성하면 파일 네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레벨의 이름대로 그대로 월드라고 써있기 때문에 자, 무비 캡처 해보겠습니다. 캡처 완료가 되었고 열어보면 네,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네요. 그렇죠?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번엔 무압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캡처 완료가 됐고, 용량이 상당하죠. 자, 요거랑, 그쵸? 다시, 네. 무압축이라 그냥 그대로 퀄리티가 살아있죠. 요거랑,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는 무압축, 그쵸? 얘는 100%. 용량 차이를 보시면 상당히 용량 차이가 많이 나죠. 5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요게,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100%, 100%, 짠. 요 정도 퀄리티고요. 이게 무압축입니다. 다시 좀 줄여서 볼게요. 제목을 확인할 수 있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게 100%고요. 여러분 차이점을 알겠네. 네. 이게 무압축. 이게 100% 압축. 이게 무압축. 분명히 확대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본 결과는 압축 세팅의 100% 최고 효율로, 그러니까 최고 퀄리티로 하는 게 어, 좋습니다. 물론 이 비디오 캡처가 어떤 이유로 불편하고 애매하다면 PNG로 이미지 시퀀스를 낱장으로 한 장씩, 프레임별 한 장씩 뽑아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처럼 영상 편집 툴에서 이미지 시퀀스 단위로 가져와서 편집하면 끊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안 좋거나, 그쵸?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단한 레벨의 이제 이펙트를 보여주기 위한 이펙트 포트폴리오인데 시네마틱이나 컷신의 화려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또 2개씩 막 띄우고 했을 때 버벅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미지 시퀀스 낱장으로 무조건 뽑기 때문에, 그죠? 프레임에 한 장씩 뽑기 때문에 장수가 막 300장, 200장씩 나오겠지만 그거를 나중에 영상 편집에서 다룰 때는 끊길 일이 없겠죠. 이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기본적인 사양이 된다면 AVI 쓰셔서 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퀀스를 이용해서 무비 캡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뽑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 포트폴리오 이펙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뽑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펙트 포트폴리오의 캡처 방식이죠. 물론 플레이를 해서, 그쵸? 선택적 뷰포드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게임 이펙트 작업을 위한, 그러니까 실무에서 게임 이펙트 작업을 위한 것들은 이렇게 실제로 플레이를 하겠죠. 그쵸? 자, 그렇지만 이펙트 포트폴리오나 어떤 컷신 연출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무비 캡처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의사항이, 제가 중간에 저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이펙트의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NS 언더바 매직 웨이브 01번에서 같이 썼던 그 리플렉션 왜곡만 썼던 내용에서 이 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솔로용으로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엄청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0으로 줄여줘야겠죠. 자, 플레이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는, 기존에 썼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되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 걸 수정할 수도 있는데, 기존 걸 수정하는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요거였죠. 예를 들어서 요걸 수정을 했어요. 레퍼런스 뷰어를 봅니다. 그럼 얘에 걸린 녀석이 요렇게 있어요. 아까 얘도 확인했고, 히트는 한 녀석이고, 웨이브랑 웨이브 메쉬를 들어가서 내가 했던 게 만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쩡하죠? 네. 자, 실무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 게 망가지는 경우가. 그래서 새롭게 추가해서 변형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히트되었을 때에 피격자가 번쩍거릴 수 있는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롭게 재질을 만들어서 넣어줄 건데요. 머터리얼 가서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새롭게 NT 언더바 얘는 OBJ의 이미시브. 이렇게 NT 언더바 OBJ 언더바 이미시브로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기본 오파큐 디폴트를 건들지 않고 그냥 갈 거고요. 여기서 설정해줘야 될 거는 베이스 컬러. 자, 숫자 3번에 왼쪽 드래그 마우스 버튼 눌러서 왼쪽 버튼 동시에 눌러서 파라미터 3벡터를 컬러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얘는 베이스로 갈게요. 컬러 베이스는 111 여기 베이스 컬러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오파큐의 디폴트 리실 때 생기는 내용들이에요. 이 쉐이딩 모델이 뭐냐 따라서 이 출력할 수 있는 핀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핀이 활성과 비활성이 됩니다. 자, 베이스 컬러. 그리고 우리는 발광하는 컬러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뭘로 넣어줄 거냐면, 자, 프레넬로 할 건데, 자, 기본값 지수 입력을 1로 넣어주고, 파워 2, 멀티플라이 2 해서 컨트롤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바깥쪽이 빛나고 안쪽이 좀 어두운 상황. 근데 많이 멀리서도 보이게,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게 수치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컬러 이미시브의 약자 컬러 2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2를 Z 바로 이렇게 다른 노드를 알파벳으로 꺼낼 때 이름이 바뀌긴 해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시 바꿔주고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꽂아주고 노드 미리 보기 중지로 색깔을 이제 정의해 줄 건데 여기서는 평상시에는 그냥 기본값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0을 해서 0을 곱하면 그냥 이미시브 컬러가 0이 되겠죠. 이게 오파큐의 디폴트 리실 때 언리얼에서 기본 렌더링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컬러가 있을 때, 자, 베이스 컬러는 발광하는 컬러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베이스 컬러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반사 색깔도 아니고 자체 발광색도 아니고 물체 본연의 색이에요. 그래서 물체 본연의 색을 바꿔주면 이런 식의 기존 색깔이 있고 라이팅에 따라서 이렇게 음영해지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언닛으로 보게 되면
기존 색깔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게 베이스 컬러만 렌더 패스에서 봤을 때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빛과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녀석에다가 매터리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죠. 제가 지금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 타이밍에, 발사체가 맞았을 타이밍에 얘가 번쩍거리게 해주는 거죠. B만 100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잠깐 카메라 풀고요. 맞았을 때의 번쩍거림을 이렇게 상태 이상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여기서 100 정도 줬고요. 여기서 이 파워나 멀티플라이를 가지고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승격해서 라이트 밝기, 그리고 여기에서 자, 저장하고 얘를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조절하면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겉에만 발광하게 한다든지, 멀리서도 이제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 값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충분히 조절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잘 보이게 기본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절한 내용을 다시 컬러 2를 줄여주고요. 기본값 상태, 원래 상태로. 자, 이 시퀀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파라미터를 접근해서 컨트롤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블루프린트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시퀀스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좀 내려볼게요. 자, 실린더 항목에 스포너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 자, 플러스 밑으로 쭉 내리면 컴포넌트 항목에 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0번이 있습니다. 자, 이 스포너볼 액터의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스태틱 메쉬 접근을 해서 이 스태틱 메쉬 안에 뭐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되죠? 매터리얼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트랙에서 찾습니다. 머터리얼을. 머터리얼 엘리멘트. 이거는 스위처인가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고요. 자, 머터리얼 파라미터라는 스테이지 항목이 있죠. 자, 엘리멘트 0번. 여기서는 머터리얼 하나만 줬기 때문에 엘리멘트 0번 하나만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안에 머터리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라미터에. 여기 파라미터를 열어보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파라미터들이, 스칼라 벡터 파라미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컬러 2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게 히트 됐을 때의 변화를 주면 되겠죠. 발사체가 날아와서 여기 히트 됐을 때 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트랙바를 다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어차피 키를 줄 테니까. 자, 여기서 컬러 2가 지금 키가 뒤쪽에 제대로 찍혔는데 0으로 찍혀졌죠.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번쩍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 2프레임에서 여기서 할까요? 값을 높게 해주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쉽게 블루를 100을 주는 거죠. 이렇게 100. 그리고 뒤로 흘러갈수록 끝에서 보라색 느낌을 주려면 R과 B를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만 줄까요? 5, 2 이런 형태로. 자, 하얀색에서 보라색으로 빠지면서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네. 딱 맞았을 때, 히트 됐을 때. 이게 이 트랙이 결국에는 유효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히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에서 이렇게 갑자기 번쩍 이게 과정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번쩍이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카메라로 볼까요? 자, 카메라 컷으로 보고 플레이. 자, 다시 처음부터 나아가서 번쩍 이렇게 되는 거죠. 히트 됐을 때 번쩍. 네, 됐죠? 타격감을 주고 싶으면 이 흐름을 없애고 바로 번쩍이게 하면 되겠죠? 흐름을.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처음엔 푸른색으로 하다가 되니까 이 시간을 한 30프레임? 30프레임으로 줘볼까요? 30프레임 이후에 그리고 또 30프레임 이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그리고 이 트랙도 거기다 맞춰주면 좋습니다. 딱 알아보기 쉽게. 다시 카메라 컷에서 재생을 해서 네, 타이밍에 어울리죠. 자, 이런 형태로 여기서는 이제 원기둥이지만 특정 스켈레탈 메쉬나 스태틱 메쉬를 피격자로 놨을 때 매터리얼에서 설정을 해준 후에 그 매터리얼을 적용하고 그 매터리얼을 이 시퀀스의 트랙에서 컴포넌트 추가 그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머터리얼 그 머터리얼에 설정된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이렇게 키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히트 되었을 때 저 번쩍거림의 타격감도 이렇게 짧게 팍 히트되는 히트감을 좀 높이려면 파티클 히트에서도 맞춰서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에 히트되는 라이트의 영향도 설정을 완전 1초니까 좀 짧게 주는 거죠. 얘처럼. 한 번에 팍 터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히트감을 좀 짧게 끊어가려면 이 형태들을 이렇게 줄이면 되고요. 2배 정도 줄여볼게요. 히트의 내용도 2배 정도 줄여서 2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더 히트감이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히트 됐을 때 번쩍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그 히트감을 타격감을 스피드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원래대로 좀 길게 천천히 텀을 원래대로 가져가겠습니다. 0.5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트랙의 정리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트랙을 다 했으면 꼭 시퀀서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별표 표시가 있을 땐 변화가 저장하기 전,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시점이 별표가 생기고, 저장을 했다면 그 별표가 사라집니다.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만 있죠. 자, 카메라를 풀고 자연스럽게도 보는 거죠. 자, 카메라 설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레벨의 이름을 새롭게 저장을 할게요. 컨텐츠 폴더의 상단에서 레벨을 저장할 거고, 얘 이름은 워드 prj 똑같이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후에 혹시라도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진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환경 설정을, 라이팅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되는 이유는 이 보통 파일을 테스트 레벨에서 우리가 버드 PRJ를 따로 저장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맵 빌드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배경 작업자분들은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라이팅을 빌드해요. 라이팅의 방향, 그림자의 위치 같은 거를 라이트 맵에다가 넣어서 정통적으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실시간 라이팅으로 하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라이트 맵을 빌드를 합니다. 라이팅만 빌드할 수도 있고, 뭐 리플렉션, 캡처, 반사되는 것들, 스태틱 비저빌리티, 뭐 계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레벨의 빌드를 저장을 한 게 이 데이터가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저장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버드 PRG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빌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빌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빌드를 한번 눌러보면 라이팅 데이터와 관련 계산된 모든 레벨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빌드로, 라이팅 빌드하고 라이팅 빌드, 뭐 내비게이션 빌드, 라이팅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빌드가 됩니다. 근데 빌드가 됐는데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변화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게임에서는 빌드를 합니다. 모든 레벨의 빌드를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거죠. 특히 라이팅을 위해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환경 설정을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 주광이죠. 디렉셔널 라이트. 자, 주광의 색깔이 우리가 150, 150, 150으로 낮은 그레이 톤으로 줬어요. 강도도 1로, 1룩스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걸 10으로 높여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라이트 컬러를 만져보면 255, 255, 255 이렇게 밝게 줘볼 수도 있죠. 여기 시퀀스 다시 열어볼게요. 레벨 시퀀스 열기 하셔도 되고, 시네마틱에서 이걸 열어도 됩니다. 자, 근데 뭔가 많이 다르죠. 기존에 느꼈던 거는 이렇게 그림자 영역이 굉장히 진해 보이잖아요. 이게 주광만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태양광만. 그쵸? 태양광에 산란되는 스카이라이트,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체 주변광이라든지 땅에서 반사오는 반사광들이 이 그림자를 약하게 하거나, 그리고 역광을 지게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펙터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최소한의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주광과, 그쵸?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익스포넨셜 헤이트 포그, 그 높이 포그가 있고요. 그리고 스칼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는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만질 거예요. 이 주광을 만지면 햇빛을 받는 부분은 세지고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더 어두워집니다. 원래 150대로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트만 만집니다. 스카이라이트. 자, 스카이라이트에서 처음과 저장하기 전과 비슷하게 가려면 여기 디테일에서 라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 부분에서 강도 스케일이 있어요. 인텐시티 스케일이 있는데 인텐시티 스케일을 1에서 10으로 올려주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빌드를 하면 여기서 라이팅만 빌드를 해볼게요. 라이팅만 빌드를 선택해서 이 스카이라이트의 빌드가 적용되게 하는 거죠. 그럼 보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용처럼 나올 거고요. 아마 이런 메시지 로고가 뜰 거예요. 임포턴스 볼륨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뜨는데, 이거는 라이팅 맥스, 그러니까 라이팅 계산할 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부분만 라이팅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임포턴스 볼륨인데, 액터 배치에서 볼륨, 여기 라이팅 맥스 임포턴스 볼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빛의 반사라든지 주변광들을 계산하는 영역을 설정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레벨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만지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설치를 하고 다시 라이팅만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빌드 완료되고 메시지는 뜨지 않죠. 이걸 닫고요. 제가 2개를 내놨네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떠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레벨에서 더 이상 배치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레벨에 배치, 여러 가지 배치. 저는 지금 체크 바닥만 있는데 뭐 성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 장소를 위해서 레벨을 오브젝트들을 많이 박아서 넣는다면 라이트의 영향, 그림자, 반사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임포턴스 볼륨을 설치해 주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포트폴리오로 촬영할 용도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레벨에서 그냥 했던 내용 그대로 환경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스카이라이트를 킨 것과 높인 것과 이 주강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키운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키우면 우리가 발광되는 이펙트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발광하고 라이트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 돌의 파편 같이 라이트를 주변광의 영향을 받아요. 라이트의 영향을 받는 라이팅을 받는 재질이라면 이 라이트 주광의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퍼지는 먼지가 라이트에 작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만약에 빨간색으로 많이 올려버리면 뭐 파란색 라이트가 보라색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특정 색깔의 라이트를 올려버리면 그 색깔이 이펙트에서 더 많이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주광은 그림자 영역, 그러니까 반사나 리플렉션 캡처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면 그 역광이나 주변 광도 먹겠지만 라이트가 받는 주광이 받는 요소 부분이 요 색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강도 스케일을 높이면 그 말 그대로 이 라이트 컬러가 이 색깔이잖아요. 그 색깔이 올라가는 만큼 받지만 주광처럼 받진 않아요. 지금 보면 그림자가 약해졌잖아요. 그쵸? 주광은 그림자가 그대로 진해지면서 밝은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광은 되도록 만지시려면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걸 살짝 만지시고요. 색깔을 만지면 이펙트에 원하는 색상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라이트 주광과 포스트 프로세스의
어떤 틴 컬러를 변형하는 레벨 위에서 이펙트를 표현하게 되면 그 이펙트 색깔이 다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이 포트폴리오 시퀀스 레벨용에서는 스카일라이트를 10 정도 올려서 라이팅만 빌드를 하면 우리가 했던 내용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레벨도 저장하고요. 모두 저장해보면 여기 빌드 데이터가 생겼어요. 맵 빌드 데이터. 우리가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 레벨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서 저장돼서 담겨져 있죠. 자, 이 빌드 데이터를 지우면 최초에 얻어진 형태로 돌아갑니다. 자, 정리하자면 원래대로라면 이 레벨을 제대로 쓰려면 레벨에 대한 정보들을 다 빌드를 해서 거기에 캐릭터 올리고 몬스터 올리고 이펙트를 올려서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하는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개인 포트폴리오로 꾸미는 레벨들에서는 굳이 라이팅 맵을 굽거나 라이팅 빌드를 다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처음에 했던 내용과 달라진다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